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살면서 정말 힘들었던 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 힘들게 털어놓은 만큼 제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매일같이 다투셨고, 그런 모습들을 봐오면서 저 또한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우울증이 자주 왔어요.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벌어오신 돈으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만 많은 투자를 하셨어요. 아버지는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 노력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을 깨기 위해서 발버둥 치셨어요. 이런 문제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버린 아버지께서는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당신은 쓸 만큼 쓰는데도 아직까지 돈이 부족한 거야? 얼마나 지어줘야 당신 배가 부르겠냐? 말 정말 웃기게 하네. 당신이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만족시켜 준 적이 있었어? 맨날 쥐꼬리만한 돈을 가져다 주면서 꼴에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이럴 거면 나랑 결혼은 왜 한 거야? 결혼하기 전에는 뭐든 다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만 정작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당신은 빈 껍데기였잖아. 앞으로 열심히 살면 된다고? 현실을 봐봐. 이게 열심히 살아서 좋아질 것 같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이혼하는 게 좋지 않겠어? 어차피 당신도 나랑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잖아. 그럼 성교는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불행을 겪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결국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의 감정만 격해졌고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어요. 어렸던 저도 알 건 다 알았어요. 하지만 이혼하는데도 많은 준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돈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혼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부모님은 많이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을 하는 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는지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오셨어요. 어머니는 이혼을 결정한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슬퍼하는 아버지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제 자신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기 전에 아버지는 사고를 당하셨고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셨고 제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방해만 된다며 친할머니에게 저를 맡기셨어요.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냐? 내 아들이 죽었는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니? 어떻게 네 자식인데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 여태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줬으면 된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손자 품에 안고 키우세요. 저는 제 인생을 좀 살아야겠어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요.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게 좀 놔두라고요. 어머니는 할머니한테까지 상처를 주고 떠나셨습니다.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며 가진 것 없이 살아갔어요. 할머니는 뭐라도 팔아서 먹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아침 일찍 나가셨고 저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많이 놀렸지만 제가 살면서 엄마한테 받은 상처에 비해서 별로 아프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면서 동네 분들의 따뜻한 도움도 받아가며 지내고 있는데 엄마는 계획대로 부잣집에 결혼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몇 번이나 어머니와 만나려고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할머니 몸 상태도 점점 좋아지지 않아 집에서 누워 있어야 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어머니는 어느 정도 금전적인 여유가 생겼는지 배려를 한답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은 도와준다며 할머니께 마지못해서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도움을 주셨고 그 돈으로 저희는 아끼며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저도 혼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어요. 대학교를 다니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시느라 골병 드신 할머니를 보살펴 드려야 했어요. 그래도 워낙 없이 살아서 그런지 제가 버는 월급으로 할머니와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고 그걸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한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 또한 성인이 되면서 엄마의 존재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며 살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회사에서 인정도 받아서 직급도 올라가면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은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에서 꽤나 이름을 날리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몸이 많이 안 좋았던 할머니마저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그곳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함께 있던 추억들을 간직한 채 장례를 치러드렸고 할머니와 함께 제대로 된 여행을 한번 같이 가보지 못하고 고생만 하신 것 같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보내드렸어요. 결국 혼자가 되어버린 저는 정신적으로 의지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해 하루하루가 괴로웠고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제가 바르게 잘 커갈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준 할머니와의 추억을 잊지 않은 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저에게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는 한 여인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렇게 첫사랑이 시작되었어요. 그녀와 사랑을 나눈 지 몇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어머니한테 느끼지 못한 감정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런 반대되는 모습에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건 제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고 싶다는 그녀의 부모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들어가게 되었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너희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질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야겠다. 너희 그동안 만나오면서 내가 뒷조사한 거 아니다. 우리 딸이 만난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궁금한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직장도 좋은 것도 아니고 재산도 많지 않더구나. 우리 딸 고생길 안 봐도 뻔한데 애지중지 힘들게 키운 딸이 그런 집에 시집 보내려고 내가 그동안 힘들게 키운 줄 알아?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답 나오지 않니? 사랑이 무슨 밥 먹여주는 건 줄 아나 본데 그건 우리보다 그쪽이 더 잘할 텐데 부모 없이 자라왔으면서 그걸 몰라? 똑같은 길 걸어서 서로 안 좋아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는 건 좋다고 생각되지 않아. 우리 딸도 결혼해야 하는데 그쪽과 같은 사람과 만났었다는 이력이 꼬리표처럼 달라붙으면 우리 집안도 골치 아프거든. 내 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지? 얼굴 보고 식사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라서 아무것도 준비 안 했으니까 볼일 끝났으면 돌아가게. 어머님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제가 이기적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로 사랑하며 모든 걸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고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지만 강하게 거부하셨고 그녀에게도 더 이상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부잣집 딸과 홀로 살아온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살아온 인생이 달랐으니까요. 제가 인사를 하고 현관을 나서자 아무 말도 못 하냐고 저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지만 발버둥 쳐봤자 그녀의 부모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만들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로 그녀와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하루 이틀 연락을 주고 받았지만 그녀도 결국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고 가끔 주고받는 문자 또한 끊기고 말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이 대시를 하면서 줄 서고 있는 상태였어요. 마지막 문자를 하며 그녀는 청첩장을 보내왔더라고요.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미련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녀는 법적으로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었고 그 이후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그녀에게 두 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문자가 한 통이 왔고 그녀가 결혼한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에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녀에게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받게 된 전화통화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마음이 울렁거림과 동시에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공존했어요. 몇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일인데 늦은 시간에 전화까지 해? 내일 회사는 어떻게 하려고? 무슨 일인데 그래? 너희 시어머니와 나의 관계는 왜 물어보는 건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침착하게 말을 해봐. 그게 내가 이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오빠 어머님인 것 같아서 혹시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해줄 수 있어? 네, 어머니인 것 같다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를 떠난 엄마의 이름은 신명숙인데 왜 아는 이름이야? 내가 결혼한 집안의 어머님이 당신 어머니야. 당신이 술만 먹으면 나한테 했던 과거의 일들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듣게 되었어. 어머님이 술만 드시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꺼내시면서 자기가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 많은 노력을 했다며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신의 이복 동생과 결혼을 하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일이 있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런 일 다시 입 밖으로 꺼내지 마. 나와 어머니 관계를 모른 척하고 지내라고. 안 그럼 당신 힘들어질지 몰라. 그 사람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데. 절대 내 얘기는 하면 안 돼. 알겠지? 너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나는 그 사람이랑 인연 끊었다고.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당신 어머님이잖아. 얼굴 볼 때마다 오빠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 그리고 이 결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강제 결혼시킨 거라고. 양가 집안 재산 문제 때문에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평생을 모른 척하며 지내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아니야? 그냥 이혼하고 우리 다시 만나는 게 어떨까?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 삶은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돈만 보는 사람들과 섞이는 것밖에 없다고. 그녀와 대화 도중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에 너무나 놀랐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그녀에게 거의 매일같이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힘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집에 들어가 함께 사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대화를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병원장과 결혼을 했었고 그녀와 결혼한 남편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또 다른 아들은 아버지가 다른 제 이복 동생이었어요. 저와 그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저와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를 버려두고 혼자 잘 살겠다고 떠난 사람이 너무 잘 살고 있으니 배가 아팠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제가 어머니한테 비빌 수 있을 정도의 위치까지는 올라가기 힘들다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렇게 그녀와 대화를 이어오면서 어머니의 삶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격은 그대로였고 그런 안 좋은 성격이 전부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녀와 결혼한 이복 동생마저 그녀에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고 나중에는 술만 먹으면 그녀를 때리고 괴롭힌다고 하면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이혼하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시집살이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았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부모님께 알리라고 했지만 그건 벌써 그녀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늦은 새벽 그녀에게 전화가 울려왔고 잠결에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너무 늦은 시간 아닌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어디가 오늘도 힘들었어? 왜 아무 말도 없이 듣고만 있어? 나다. 네가 왜 우리 며느리와 전화를 주고받고 있었던 거니? 그리고 누가 네 어머니라고 입을 함부로 놀려? 나는 너희 아빠랑 헤어지고 나서 너와 인연을 끊은 건 모르니? 지금 이 상황이 나를 얼마나 난감하게 한 줄 몰라?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요즘 며느리 행동이 이상하더니만 갑자기 나한테 안 보이던 반항심이 생기지를 않나? 나한테 계속 과거에 내가 버린 아들 얘기를 꺼내지 않나?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술만 먹으면 얼마나 피곤한 일들이 생겼는지 알아?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너랑 통화하는데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설마 해서 전화해보니 정말 너였네. 여기까지 힘들게 만들어 왔는데 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망치고 싶은 거니? 내가 널 버려서 옛날이랑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라졌어. 너가 지금 한순간에 이 세상에서 먼지처럼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고. 알겠어? 두 번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라. 어머니의 충격적인 말들에 저는 너무 놀랐고
몇십 년 만에 처음 들어본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무슨 말들이 오고 갔는지 그녀에게 전화가 수십 통이 오게 되었지만 제가 전화를 받는 순간 그녀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 같아서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는 게 어머니는 싫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의 가정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상당히 예민하셨고 그녀에게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저와의 관계를 알게 된 뒤부터 어머니의 태도가 예전보다 더욱더 심해졌다며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결국 그녀도 포기했는지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각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면 될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면 되고 그녀 또한 그쪽 집안과 결혼을 했으니 알아서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버리고 힘들게 일궈놓은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모르는 전화가 한 통이 울리기 시작했고 받는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그녀의 부모님에게 듣게 되었어요.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뛰어가니 그곳에서 그녀의 부모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지키고 있던 어머니를 볼 수 있었고 그녀와 결혼한 남편이자 제 이복 동생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에서 그녀의 영정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그녀의 부모님 집에 찾아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듣고 싶어서 초인종을 눌렀고 얼이 빠진 얼굴로 현관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녀의 부모님에게 의문의 말을 듣게 되었고 저는 그 사실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연락을 받은 건 강서방에게 처음 받았다. 그리고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지만 내 딸은 싸늘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 사돈과 강서방이랑 여행을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술을 많이 먹었는지 걷고 싶다고 말을 했었나 봐. 꽤 늦은 시간이라 강서방이 같이 가자고 했는데 혼자 걷고 싶다고 하길래 너무 피곤한 나머지 금방 돌아올 줄 알고 눈을 붙였는데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나타나지 않아서 급하게 전화를 하고 찾아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내 딸은 물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더구나. 아무래도 술이 많이 취해서 발을 헛디뎌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난 것 같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 그 전날에도 웃으면서 나랑 통화했었는데 잘 지내고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우리 딸에게 죄를 지은 것 같아서 너무나 힘드네. 예전에 사돈 댁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이런 결혼 원하지 않는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어느 순간 잘 지내고 있는 모습에 적응한 것 같아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이런 결말을 가지고 오게 되니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한 것 같아. 다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뿐이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녀의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아버님께서 얘기하신 사건의 내용을 들어봤을 때 저는 수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어머니와 이복 동생이 범인이라고 지목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없었어요. 그래서 사건이 종결된 것 같았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녀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고 의도적으로 피한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그녀의 전화번호를 찾아내어 목록을 해제하고 예전에 주고받았던 문자들을 보고 있는데 차단을 해제함과 동시에 저에게 알람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알람은 음성 메시지였고 그녀가 저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수십 통 정도가 있었고 내용을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들어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엄청난 사실들이 들어있었고 저는 그날 밤 잠 한숨도 못 자고 이른 아침부터 그녀의 어머님에게 사회의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물어보았고 알려준 주소를 향해 급하게 이동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모두가 집에 있는지 주차장에 차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초인종을 눌러 제 얼굴을 확인시켜 주었고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순간 차가운 분위기로 가라앉은 상태의 얼굴들이 저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했고 어머니의 남편과 그리고 그녀와 결혼했던 이복 동생이 저를 무섭게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남편 되시는 분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무슨 일이길래 급하게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일단 앉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아무 생각 없이 이른 시간에 우리에게 실례를 끼치면서까지 찾아올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찾아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예전에 저를 버리고 떠나셨었죠. 그건 세월이 한참 지나서 지금은 별 문제 없지만 중요한 건 이 집에서 저를 무섭게 쳐다보고 있는 어머니와 그녀와 결혼했었던 남편입니다. 그날의 사건을 전부 숨기고 있으니까요. 종결된 사건 가지고 왜 그러냐고요? 증거가 없으니까 종결이 된 거죠. 하지만 증거가 있다면 종결된 사건도 재수사에 들어간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그때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뭘 한다고 그래? 그리고 네가 다짜고짜 찾아와서 네가 아들이라고? 쓸데없는 말을 왜 늘어놓는 거야? 내가 말했지. 너 같은 애를 내 아들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우리가 너처럼 한가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알아? 조용히 못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왜 끼어들고 그래? 뭐라도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거야?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여태까지 나한테 숨겼다는 자체도 충격인데 무슨 할 말 있다고 내 앞에 소리를 치는 거야? 계속 해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에는 그녀에게 받은 음성 메시지가 20통이나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전부 알 수 있는 증거죠. 저는 이 음성을 재생시키는 순간에 경찰에 신고할 거고 두 사람이 법적으로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죄의 대가를 충분히 받았으면 한다고요. 그리고 제가 음성 메시지의 내용을 재생시키는 순간 어머니의 남편 되시는 분은 목덜미를 잡고 버티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이복 동생은 재생되고 있는 핸드폰을 막으려 손을 뻗었고 온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안에 있던 내용은 그녀가 저의 존재를 그녀의 시아버지에게 전부 사실대로 말을 꺼내려 하는 도중에 발생이 되었어요. 이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어머니의 위치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이복 동생까지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은 그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되었어요. 결국 여행을 빌미로 계획을 하게 되면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차단된 전화였기 때문에 받을 수 없게 되자 급하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고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쫓아오고 있다며 충격적이게도 임신 소식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임신 소식을 말했지만 이복 동생은 그녀의 아이까지 의심하며 더욱더 심하게 대한다고 울부짖고 있었어요. 임신 초기였던 그녀는 뒤도 안 보고 도망쳤지만 어머니와 이복 동생의 계획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거였어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던 음성 메시지에 핸드폰을 안고 그녀가 물에 빠지면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저에게 전송이 된 음성 메시지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닌 그녀의 시아버지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어머니와 이복 동생은 경찰서로 연행이 되면서 다시 재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두 사람에게는 징역 30년의 집행이 내려졌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이 더 큰 죄를 키우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인성을 똑 닮은 이복 동생의 삶은 구치소에서 지내야 하는 인생이 되었고 모든 사건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정말 사랑했던 여자였고 저와 함께 살았다면 비록 부유하지는 않더라도 행복하게 웃으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돈이라는 목적 때문에 모든 사건이 시작된 일들의 끝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보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부유하지 못한 제 자신이 싫었고 그런 모습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줘야만 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지만 그 결과가 이런 일들이 발생된 걸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그녀를 제 머릿속에서라도 기억하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와 이복 동생은 평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길 바랄 뿐이에요. 한평생 돈만 보고 쫓아가다가 결국 마지막 목적지는 구치소가 되었네요.
결국 어머니의 자식까지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니 참 한심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조금 더 밝아지기를 바라고 자신감 있게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돈에 욕심내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 사연을 통해 느끼셨기를 바라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